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1월 2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좋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장중에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도 줬지만 기분 좋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대체로 1% 넘게씩 다들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18, S&P 500 1.36, 나스닥도 1.36, 그리고 러셀 2000은 1.16%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업종별로 보시면 11개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가 특히 가장 강했습니다. 3.18% 올랐고 소재가 2.23%, 그리고 IT가 1.93%, 그리고 자유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이런 업종들이 대체로 한 1%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에너지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유가는 어제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배럴당 한 81.3달러 기록을 했었고요. 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1.56% 오르고 네덜란드의 TTF 가스도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나 천연가스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WTI 유가만 보면 5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8% 하락했고 3개월 기준으로도 8.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 섹터의 지수의 수익률 동향을 보면 5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 빠졌고 한 달 기준으로는 플러스 6.6, 석 달 기준으로는 플러스 18%. 네. 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소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요 80불대에서 11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에너지 기업들이 수익이 잘 나는 구조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 자체는 3개월 동안 유가나 천연가스가 이게 다 빠졌지만 에너지 섹터는 18%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간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네요. 네, 애플이 1.47%, 마이크로소프트 1.23%, 구글 1.52%, 그리고 테슬라 1.22%, 메타 1.44%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1%를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1%를 좀 못 미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어제 4.7%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4.7%. 그러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강했었나요? 네, 어제 다 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AMD도 한 3.8%, 마이크론도 2.5% 정도 상승을 했고 이 외에 또 반도체 기업들 한 인텔이 3% 올랐고 퀄컴이 2.87, 그리고 AVGO 브로드컴입니다. 네. 2.44%,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즈 한 1.81%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빅테크랑 반도체 기업들 쭉 보니까 어제는 국채 금리가 좀 빠졌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 한 7bp 정도 하락했습니다. 3.76% 기록을 했고 2년물은 한 3bp 정도 빠지면서 4.5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3.8%가 깨졌네요.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107.1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즘 제가 눈여겨보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16,000불이 붕괴됐다가 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한 3%, 2-3%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 ETF인 BITO가 한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엊그제 한 7% 하락을 했었다가 또 어제 한 6.3% 반등을 했고요. SQ, 스퀘어 한 1.4%,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5.24% 어제 올랐습니다. 네. 그 FTX 거래소에 관련돼서는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비트코인도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올라오고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걸 보니까 약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금융 섹터는 또 어땠습니까 어제? 네, 금융 섹터 같은 경우 JP모건이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각각 한 1.5%씩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도 한 1.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섹터 쪽 잠깐 다 같이 보시면 에너지 기업들 어제 섹터가 한 3% 올랐는데 네. 엑손모빌이 2.89, 쉐브론이 2.57, 뭐 옥시덴탈 4.57%, 이오지도 한 3.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는 헬스케어 같은 이런 방어주 같은 경우도 어제 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 기업들 보시면은 이 HXC가 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43으로 마감. 죄송합니다. 이게 하락입니다. 어제 중국 기업들은 일제히 다 하락을 했고요. 네. HXC는 마이너스 1.43을 기록을 했고, 뭐 이 지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뭐 알리바바 마이너스 1.2%, 징둥닷컴 마이너스 1.8%, 넷이즈 마이너스 1.2%, 뭐 핀두두 마이너스 1.3%, 그리고 뭐 중국 전기차 기업들 샤오펑은 마이너스 4% 기록을 했고요. 비아디도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면서 어제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좀 좋았고 중국 쪽 기업들은 어제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또 그 신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입국자에 대해서도 또 방역을 강화하는 네.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그 올해 3월 달에도 베이징에 대한 봉쇄 등 중국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면서 시장이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았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고 딱 중국 ADR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보니까. 또 특징적인 섹터로는 태양광 쪽도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IRA 법안 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종목들인데 뭐 인페이즈 에너지가 한 4%, 그리고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한 2.6%, 썬런 1.6%, 썬파워 한 1.2% 이렇게 뭐 태양광 관련된 섹터도 이런 기업들도 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2, 3일 좀 빠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시장의 반등의 이유는 OECD에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저런 약간 뭐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듯한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가 나왔죠? 네, 일단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세계 GDP 성장률을 3.1%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해 한 5.9% 대비해서 좀 절반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 세계 성장률을 2.2% 전망을 하면서 지난 9월 달 전망치를 유지를 했고 24년에는 2.7%를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로존 쪽을 좀 더 안 좋게 봤고요. 미국 성장률을 올해 1.8%, 내년에는 0.5%, 24년에는 1%. 유로존 성장률은 올해 3.3%, 내년에 0.5%, 24년에는 1.4%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좀 덜했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더 양호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 올해 2.7%, 내년에 1.8%, 24년에는 1.9%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3.3%, 내년 4.6%, 24년에 4.1% 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CD 이런 세계 경제 전망 자료 안 봐요. 네, 안 보는 이유가 OECD 경제 전망 자료 그리고 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도 하고 월드뱅크 이런 데서 연말만 되면 이렇게 전망을 발표하는데 거의 안 맞습니다. 네, 잘 안 맞고요. 약간 뒷북치면서 이제 수정을 하죠. 지금도 나온 게 세계 GDP 성장률이 올해 예상을 작년에 5.9%인데 3.1 네. 그리고 내년 2.2 이렇게 뭐 전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 안 맞고 이제 약간 뒤늦게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요 코멘트 있잖아요. 물가 상승이 덜한 아시아 국가들은 좀 양호할 거다. 네. 뭐 요런 코멘트. 네. 예, 요런 코멘트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면 물가 CPI가 계속 좀 안 좋게 나오는 국가가 영국, 뭐 유럽이잖아요. 뭐 10%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지만 영국 지수가 올해 연초 이후로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거든요. 0.92% 플러스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가 이제 본격화됐는데도 그러면 2016년 5월이었었나요?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표가 있고 6월 달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브렉시트가 되면 경제가 망가질 거다. 여러 경제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브렉시트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 영국이 이 높은 물가에도 혼자 영국 지수가 플러스 0.9% 내고 있고 그래서 주식 시장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경제와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르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어떤 내용들이 네, 어제 그 좀 뉴스 기사 이렇게 해서 보고서 하나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 레드핀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인베스터 홈 퍼체스라고 해서 기관들의 주택 구매가 30% 감소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뭐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홈 빌더들이나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도 뭐 빠르게 뭐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또 30년 모기지 금리가 7%대에서 좀 낮아지긴 했지만 네. 연초에서 한 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도 주택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한 6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YY로 3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2008년 이후 최대로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 기간을 제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진 1번과 2번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1번은 이제 추이고요. 2번 봐주시면 지역별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맨 위에서부터 이 피닉스 그리고 포틀랜드, 라스베가스, 샌즈가 또 YY로 이 가격이 그 기관들의 주택 매입이 한 YY로 한 45%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고 세크라멘토도 43%, 샌디에고도 한 35%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3번 봐주시면은 기관들의 미국 주택 시장 점유율 3분기 21년 한 작년쯤에서 약 한 20%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서 현재 한 17.5%까지 하락을 했고요. 지난 2000년도 3분기에 약 점유율이 한 5%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올라오다가 작년 3분기 때 피크를 찍고 이후에 17.5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 4번을 봐주시면은 이제 가격별입니다. 빨간색이 낮은 가격이고요. 또 회색이 중간 가격, 파란색이 높은 가격인데 대체로 중간 가격과 높은 가격들에서 기관들의 주택 구매가 가장 낮아졌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 1번도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사진 1번도 기관들의 홈 구매 네, 그렇습니다. 동량인데 마이너스로 난 적이 언젠가 봤더니 2019년도에도 소폭이라도 네, 마이너스가 그렇습니다. 났어요. 네, 왜냐하면 2019년도에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던 해였기 때문에 이때는 어땠나 제가 궁금해서 이제 본 건데 이때도 기관들에 의한 미국의 주택 구매가 된 넘버에 대한 이게 YOY 변화율을 지금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때도 2019년도에 마이너스가 소폭 났고 코로나 때도 큰 폭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44%였네요. 지금 마이너스 30.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또 마이너스가 났었던 적이 큰 폭으로 났었던 적은 2006년 내서 2009년 초까지. 네, 9년 초까지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폭이 이제 깊어졌고 이때는 상당 기간 동안 2006년부터니까 6, 7, 8, 9 해가지고 거의 4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큰 폭으로 이제
붕괴된 그런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네. 봉쇄가 됐기 때문에 뭐 집을 사러 기관들도 뭐 집을 보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율이 떨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이번 마이너스 30%는 네. 꽤 의미가 있는 하락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수치를 보면 아마 페드의 금리에 약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제 WTI나 천연가스 한 1.5%씩 상승을 했었고요. 네. TTF 가스도 3%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제 그 오펙 플러스 증산을 뭐 50만 배럴 할 수도 있다, 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사우디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미국 등 주요 7개국 이 G7에서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에 이 가격보다 높게 거래한 러시아산 원유는 이런 보험이나 해상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유가의 상승을 조금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징주 한번 네. 볼까요?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HPQ, H 그 PC 이쪽입니다. 어제 어제 종가로는 0.8% 그리고 현재 시간에서 1% 조금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원 소식이 나왔고요. 한 향후 3년 정도 동안 4,000명에서 6,000명을 감원하겠다. 현재 총 직원 수가 한 5만 1,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회계년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14.8 빌리언으로 YY로 0.8% 감소를 했고요. EPS는 85센트 발표되면서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 회사 사업부 쪽으로 좀 보시면 이 퍼스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 PC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뭐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서 YY로 매출이 13%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EPS로 0.7에서 0.8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가이던스가 컨센을 하회했음에도 감원을 한다, 비용 관리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좀 내용이 전해지면서 현재 시간에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감원을 할 때 두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요. 주식시장이 이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보면 은행 같은 이제 탄탄한 비즈니스인 경우에 뭐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명태를 대규모로 한다. 네, 명태나 조태를 대규모로 받아서 감원을 뭐 15,000명, 2만 명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하고 뭐 별 상관없이 이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그쪽 업황이 아주 치열해져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나 그런 감원 소식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야, 이 정도로 안 좋아 뭐 하면서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요즘 보면 이제 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감원인 건지 일시적으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이제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요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가 리세션 기간에 좀 잘 버텼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았을 때 또 공격하기 위한 수빙인 건지 아니면 여러 번 정말 시장에서 얻어맞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을 한번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트리가 어제 한 7.8%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달러트리 약간 다이소 같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에 있는 매장인데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약간 다이소처럼 이렇게 좀 싼 뭐 원달러 숍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액 보시면 6.94 빌리언으로 YY로 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1.2달러 나오면서 컨센을 상회했고 동일 매장 매출은 YY로 6.5%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 4.6% 대비해서도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5%, 순이익률은 3.8% 기록을 했고 가이던스 보시면 올해 매출을 기존에 27.85에서 28.1 빌리언을 제시를 했는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8.14에서 28.28로 매출액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EPS는 7.1에서 7.4로 제시를 했습니다. CEO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이 압박 그리고 소비자에게 그래도 소비자에게 저가 상품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하는 이 비용단에서 한 4.6% YY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판관비 쪽에서도 YY로 한 16.3% 증가를 했습니다. 뭐 매출이나 EPS 다 컨센을 비트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7.8% 빠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델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한 6.7% 상승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보시면 매출액이 24.7 빌리언, YY로 6% 감소를 했고요. EPS는 2.3달러로 컨센서스를 비트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23.1%, 영업이익률은 9.6%, 순이익률은 6.9% 기록을 했고요. 영업 비용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3.94 빌리언으로 YY로 12%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코멘트 쪽으로는 공급난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분기 매출은 23에서 24빌리언을 전망을 했지만 컨센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일단 회사 쪽에서는 성과가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자사주를 한 6.09억 달러 매입은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예. 요즘 보면 에어라인 요는 항공사 주가가 나름 이제 탄탄해요 보면. 예, 왜 제가 이쪽을 계속 체크를 지금 이거는 델이네요. 예, 델입니다. 델타 에어라인하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델 컴퓨터고 요 부분 올라가면서 베스트 바이도 어제 좀 주가가 강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베스트바이는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요 델 컴퓨터나 베스트 바이 같은 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쪽 노트북 수요나 이런 게 많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이 또 빠졌어요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약간 내구재라든지 이런 가전이나 노트북 이런 쪽이 많이 빠졌는데 어제 델 컴퓨터 그리고 베스트 바이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서 예. 이쪽이 다시 살아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려가 너무 컸었는데 네. 그래서 컨센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 컨센을 비트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따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재고 상황도 꽤 지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재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게 작년 말부터 문제였었잖아요. 예. 네, 코로나 때 많이 팔렸는데 많이 팔리다 보니까 또 많이 생산하고 또 재고도 확보를 하고 했더니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이런 쪽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늘어나고 예. 그런 부분이 작년 말부터 계속 이쪽 섹터에 대한 주가를 억누르는 우려의 요인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채플미에서 얘기를 해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 목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목요일이 휴장이고 25일은 밤만 열립니다. 근데 일단 어제 발표가 된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고 다음 날 또 경제 지표들 그리고 FOMC 의사록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표 같이 봐주시면 뭐 주택 착공 허가 건수나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그리고 내구재 수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시간대 소비자 실미 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 등 이런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더 중요한 하루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 네. 때문에 휴장이고 네. 오늘 밤은 수요일이니까 네. 오늘 밤은 열리고 네. 예, 내일 밤에 이제 열리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오늘 밤에 나오는데
네. 156만 건이 전월 수치였는데 네. 152만 이렇게 이제 컨센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또 아까 그 기관 투자가들의 주택 매수의 그런 추이를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주택 판매 착공 건수, 판매 건수 이쪽도 그닥 뭐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일단 컨센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달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주택과 관련한 이런 지표들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FMC 의사록도 오늘 밤에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최상무님이 예. 네. 의사록 나오면 또 정리를 해서 예. 내일 아침에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예, 어떻게 또 지난번 기자회견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망쳤었는데 예, FMC의 의사록 실제로 연준 의장들이 모여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네, 내일 아침에 세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한 순서는 네, 여기까지고요.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